이제 단원별 모의고사 2에는 성적이 좀 잘 나오는 이유가 오늘 배운 내용만 그날 오전에 배운 내용만 그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점수가 진짜로 잘 나와요. 그런데 이게 내 점수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내 점수가 아니에요. 오늘 배운 걸 다 일주일 뒤에 시험 보면 또 평균이 50점 밑으로 뚝 떨어져요. 바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시고, 오늘은 최고 많이 맞으신 분들이 90점이에요. 그러면 3개 틀린 거예요. 3개. 3개 틀리신 분들이 한 4분인가 5분 정도 계세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평균은 67.7이니까 전번 주 1회차보다 10점이 올랐어요. 평균 10점. 그럼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엄청 많이 오른 거니까 이 정도 평균 점수만 계속 유지하시면 돼요. 이제 이 정도 유지하시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60점대, 60점에서 50점 그쪽에 걸려있는 분들 있죠. 50에서 60점 사이에 되신 분들이 문제를 2문제씩만 더 맞히세요. 50에서 60 되신 분들은 2개씩을 더 맞추셔야 돼. 자, 2개씩만 맞추시면 그분들이 평균 70점대로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 모두 평균이 75점으로 딱 맞춰져요. 요 정도. 그 정도 되셔야만이 시험장에 가면, 본 시험장에 가면 모든 분들이 합격할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자, 우리는 나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격하라 했더니 연대, 모두 같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가보죠. 1번 문제는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문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푸시면 안 돼. 약간 달라요. 어디가 다른지 잘 보세요. 이제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했는데 제일 끝에를 봐보세요.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끝에가 있다 그랬는가 없다 그랬는가? 없다. 자, 요걸 잘 봐야 돼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실 확인이 안 되면은 사실상 잔금 날짜가 확인이 안 되면 두 번째로 가는 날짜가, 두 번째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7월 1일에 잔금 3억 9천을 치르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상 잔금 날짜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가 안 나타나 있는가? 나타났죠. 그러면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가 명확하면은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그냥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를 7월 언제 하기로 했는데 잔금 날짜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됐으면 그때는 무슨 날 플러스 60일 해야 하는가? 계약일. 자, 계약서. 계약일 언제가 뭐죠? 5월 1일에 계약을 했죠. 5월 1일에 계약을 하고 이제 6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7월 1일 날 잔금을 치르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근데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일 플러스 며칠이 경과된 날, 60일이 경과된 날. 그러면 60일이 경과된 날을 찾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찾으세요. 60일이면 개월수로 따지면 몇 개월 정도인가요? 2개월. 자, 2개월. 그럼 5월 1일에서 2개월 가면 월수만 5 더하기 2는 7. 자, 7월 1일 됐죠? 자, 여기서 이제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이에는 5월달, 6월달, 7월달 중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달은 몇 월달 이미 지나가 버렸는가? 5월달, 6월달, 7월달은 아직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죠? 그럼 이제 날짜 찾아봐요. 5월달은 달력에 31일, 6월달은 달력에 30일. 그럼 2개 더하니까 61일. 61일이니까 여기서 빼기 1. 빼기 1. 그러면 7월에서 7월 1일 빼버리니까 6월 30일. 이 날짜로 과연 맞겠죠? 그런데 6월 30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계약서상 잔금 날짜가 명확하게 표시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돼 있으니까 명확하게 표시된 7월 1일 이걸 답으로 하셔야 돼요. 4번 6월 30일로 답을 하시면 안 돼요. 7월 1일로 답을 하셔야 돼요. 근데 혹시 문제에서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일 플러스 60일을 잡을 때, 언제나 60일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냐면 월 1 할 때 월에다가 2를 더하세요. 2개월 60일이니까.
그래서 5월 1일이면 7월 1일로 잡아놓고 5월 달은 이미 지나갔고 6월 달도 이미 지나갔으니까 5월 달은 31일, 6월 달은 30, 그래서 61일이니까 60만 잡아야 되는데 61일로 계산돼 있으니까 빼기 1 이렇게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날짜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날짜 잡는 연습, 실제 잔금 날짜, 계약서 날짜 이걸 확인할 수 있는가? 요 지문을 알 수 있는가? 잔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요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5번이 답이었어요. 자, 2번도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 취득세에서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 계약일. 등길이 아니라 계약일. 그럼 2번 탈락. 2번 틀렸네. 그래서 3번. 건물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읽을 때, 우리 건축을 읽을 때 뭘로 바꿔서 읽으면 된가? 신축. 자, 그러면 취득세에서 건물을 신축했을, 취득세에서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정부가 승인 내준 날하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버린 날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날에다 각자 개념이다. 비교해서. 취득세는 비교해서 빠른 날, 양도소득세는 각자. 자, 그럼 비교해봐야죠. 사용 승인을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을 승인받았으니까 정부가 승인 내준 날이 빠른가요? 임시 내준 날이 빠른가요? 임시. 자, 그러면 임시 내준 날하고 내가 실제 들어가서 사용한 날을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4번 연부.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금을 완납하면 그때 취득세를 내든가요? 매번 줄 때마다 취득으로 보고 내든가요? 매번 줄 때마다. 자, 그러면 실제 연부금을 지급할 때와 만약에 등기를 서로 비교했을 때는 이 둘 중에 무슨 날로 가면 되고, 비교했으니까 빠른 날. 이 둘 중에 빠른 날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매립으로 토지 매립. 그럼 바다를 메꿨으니까 바다를 메꾸고 나서 정부가 메꾼데 이거 바다 다 메꾸셨네요 하고 뭐 내준 날? 준공, 승인 내준 날. 그래서 공사, 준공, 인가가 떨어진 그날을 취득일로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1번, 2번 둘 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제 3번 지문만 길어요. 지문만 길고 이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무엇과 무엇을 먼저 비교해라 그랬냐면 사실과 공부상을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고, 이제 두 번째 하나 비교한 게 또 있어. 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무슨 날로 가고?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사실상 사용일로 가겠습니다. 지문만 길은 거지 아무것도 안 잃은 거. 자, 두 번째, 무상 승계 취득이 나오면, 자, 해제라는 단어가 반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한다. 그렇죠. 자, 등기 등록하였더라도 그래요. 등기를 하였더라도 그랬으니까 반품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 틀렸어요.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해도 취득이 아닌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거래로 보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2번은 틀렸네요. 자, 3번은 지문이 앞에 막 복잡해도 요거만 보라 했죠. 검사. 지금 검사는 현장에 나와서 검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장에 나와서 검사 도장을 찍어주면 그날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내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날로부터, 찍는 순간부터. 그럼 여기는 받은 날 이렇게 하지 뒤에 다음 날 붙으면 안 돼. 반드시요. 뒤에는 검사 받은 그날부터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4번 점유가 나오면 이 문제가 양도소득세 문제인지 취득세 문제인지를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자, 취득세 문제네. 취득세는 20년 전의 가격으로 취득세를 물린다. 지금 등기할 때 가격으로 물린다. 지금. 그러면서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잡아서 등기한 그날을 취득일로 잡겠다. 자, 5번 재산 분할. 자, 여기 조심.
취득세에서는 재산 분할로 취득하면 재산 분할을 취득으로 취득세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을 받으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물건값에 대해서 취득세를 낸다. 등기값에 대해서만 취득세 낸다. 그렇죠. 등기값. 등기값에 대해서는 처음 날짜로 간다. 등기한 날로 가겠다.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잡아가지고 등기값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지금 83%가 맞추셨어요. 지금 틀리신 분은 1번하고 3번하고 4번에다 해가지고 틀리신 분이 있는데, 1번에다 하신 분들은 토지에 지목 변경이 나오면 지목을 변경했다. 그러면 반드시 3개를 생각하세요. 사실상, 공부상, 변경, 사용일 요 3개를 비교해서 그중에 무조건 더 빠른 날. 그 셋 중에 빠른 날로 가시고. 이제 3번에다 답을 하신 분은 이제 3번에 나오면 검사. 검사는 현장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서 검사해가지고 도장을 이거 합격 검사 도장을 빵 찍어주면 검사 받았으니까 받은 순간부터 효력인가요? 내일부터 효력인가? 받는 순간부터 효력이다. 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되고. 이제 4번에 점유로 인한 걸 물어보면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세요. 취득세는 20년 전의 가격으로 세금을 물리는 게 좋다? 지금 가격으로 물리는 게 좋다? 지금. 그러면 양도소득세 가격을 계산할 때는 지금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잡아줘라. 20년 전의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잡아라. 20년 전.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비교해야만 풀리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다 답을 하게 됐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요. 자, 문제 4번. 문제 4번도 정답률은 89%가 정답률이 나왔어요. 근데 89%인데 지금 오답으로 하신 분이 2번에다 오답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2번. 자, 2번을 먼저 볼게요. 2번.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이거 전번주에 배웠던 지문이에요.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여기서 채무액, 내가 상대방의 채무를 내가 인수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무조건 확인 들어가는가요? 누구만 확인 들어가는가요? 누구하고 거래한 것만 확인한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하면 확인한다? 확인 안 한다? 자, 확인 안 한다. 그럼 채무액에 대해서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확인 안 하면은 그냥 유상으로 인정을 해줘.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했다. 그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채무를 인수하면은 원칙은 유상으로 잡아준다. 원칙은 증여로 잡아준다. 증여. 원칙은 증여로 가고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 가서 뭘로 잡아주고? 유상. 그럼 이 말 뜻이 뭔지를 모르고 여기 답을 체크하신 거예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의 유상취득의 경우를 준용한다. 유상취득의 경우를 준용한다는 이야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돈 주고 사면은 원칙은 뭘로 보고? 증여로 보고. 확인되면 유상. 그럼 이게 바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유상거래를 준용한다는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그걸 유상거래를 준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여기다 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일단 무조건 확인한다, 확인 안 한다? 확인한다. 그러면 채무를 인수했다고 해도 배우자 걸 인수했다고 해도 확인 들어간다, 확인 안 들어간다? 확인 들어간다. 언제나 생각하세요. 그러면 배우자의 부동산을 내가 돈 주고 샀다고 해도 확인 들어간다. 배우자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해도 확인 들어간다. 그러면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유상거래를 그대로 뭐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게 바로 유상거래를 준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1번. 1번은 계속 시험에 나오면 계속 나올 거라 했죠. 자,
내가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나 등록을 반드시 하면 취득이다, 하지 않아도 취득이다. 하지 않아도.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요거 시험에 계속 나올 거라고 계속 지금 강조하는 지문이에요. 환지로 받은 사람은 누가 받았고? 조합원. 조합원이 받았고, 채비지나 보류지를 가져간 사람은 누가 되고? 사업 시행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환지는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고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3번에 찍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이건 이 지문은 다 이제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4번.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오면 고시, 공고나 고시를 하면 게시판에 붙인 그 순간부터 효력이다, 다음 날부터 효력이다. 다음 날. 반드시요. 요 뒤에는 뭔 글자가 따라 붙어야 되는가요? 다음 날 요 단어가 따라 붙어요. 근데 다음 날이 빠졌네. 그럼 틀린 거예요. 이제 5번 수입.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는 언제를 취득일로 잡으면 된다. 반입한 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반입한 날 요런 말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옳은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제 문제 5번. 문제 5번도 정답률은 94%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 5번도 지금 잘못 푸신 분은 4번에다가 답을 찍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4번에 하신 분을 왜 4번에다 하면 안 되는지 이제 4번 지문부터 해석을 해드릴게요. 4번부터 해석해 드릴게요. 자, 상속으로 무상취득의 경우에 취득 당시 가격은, 자,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을 받으면 주변 시세를 확인해서 신고 들어가라.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신고 들어가라. 정부 고시가격. 정부 고시가니까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해결했네. 그럼 이제 반대로 증여를 받으면 정부 고시가로 간다, 아니면 지금 시세를 조회해보고 판단한다. 시세. 그러면 시가 인정액으로 가겠습니다. 요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상속은 정부 고시가, 증여는 시세. 두 개를 계속 개념 잡으세요. 증여는 시세, 상속은 정부의 고시가니까 시가 표준액. 이제 이걸 잡았으면 이제 1번부터 가보죠.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취득세를 물리려면 등기까지 포함해서 취득세 물린다, 등기는 빼고 물린다. 등기 빼고 가액 증가분만. 그래서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여기 지문요.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물리니까 세율은 표준세율로 물려라, 특별한 세율로 물려라.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특례 세율은 가액 증가니까 중과기준세율로 물린다,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로 물린다. 중과기준세율이다, 뺀 세율이다. 중과기준세율. 등기 빼니까, 등기 아니니까. 등기 안 되면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때 이 중과기준세율은 몇 퍼센트를 중과기준세율을 한다? 2%. 2%를 중과기준세율을 합니다. 그러면 1000단위로 바꾸면 이게 1000분의 20. 1000분의 20. 지금이 아마 4시 20분이니까 24시간 정도면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겠죠? 지금부터 24시간 정도면 기억하겠죠? 뭔 말인지는 알아먹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냈단 말을 못하고 24시간 안에 기억만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해. 그러면 이제 선박을 생각해봐요. 선박. 요 선박이라는 건 취득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되죠.
그런데 선박은 내가 선박에다가 내 앞으로 등기나 등록을 하면 취득세 물린다? 안 해도 물릴 수 있다. 안 해도. 자, 됐죠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세금을 물리는데 이 선박은 원시로 취득한 사람에게 물린다? 승계로 취득한 사람에게 물린다? 승계. 자, 잡았어요, 이제. 선박은 승계로 취득한 사람 물리는데 승계니까 양수인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이제 동그라미 3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은 내가 알아서 직접 내가 알아서 신고해라. 정부가 알아서 계산해 줘라. 내가 알아서 취득 당시에 가격으로 내가 알아서 신고하시면 돼. 단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총 금액으로 신고해라. 매번 지급액으로 신고해라. 매번 지급액. 그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특수관계인한테 높은 금액을 주고 샀다? 낮은 금액을 주고 샀다? 낮은 금액. 더 지금 무엇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가 인정액보다 지금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입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러면 내가 특수관계인한테 거래했던 금액과 지금 시가 인정액과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이상 차이가 벌어지거나 3억 이상 차이가 벌어지거나 또는 3억 차이가 안 나도 시가 인정액에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벌어지면 5% 이상 차이가 벌어지면은 그 거래가를 부인해버리고 다시 어떤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라. 시가 인정액으로 가겠습니다.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데 시가 표준액 곱하기 몇 %로 해라요. 100분의 100이다. 이런 거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을 갖다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시가 인정액을 확인할 길이 없으면 그때는 무슨 금액으로 갖다 쓰면 되고 시가 표준액으로 갖다 쓰면 돼. 그리고 혹시 이제 문제에서 시가 인정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시가 표준액 곱하기 100분의 110을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럼 그거 틀렸어요. 무조건 100분의 110 나온 건 없어요. 시가 인정액 없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그냥 가면 돼. 시가 표준액에다 뭐 배율을 곱해가지고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어요.